외국인이 계획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작정 걸었다가 한국인의 정에 완전히 반해버린 진짜 이유.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아무 계획도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600km를 두 발로만 걸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받은 대접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친구가 여행 끝나고 한 말이 한국은 이제 내 인생 최고의 나라가 됐다였거든요. 지금부터 이 미친 여정의 모든 디테일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일단 상황 설정부터 해드릴게요. 이 외국인 친구는 정말 무모하게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자전거도 아니고 오직 두 발로만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들 미쳤어? 그게 가능해? 라는 반응이었죠. 근데 이 친구 진짜 진심이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전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가까지 도보로 가는 경로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거의 없었대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죠.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냥 대충 남쪽 방향만 확인하고 무작정 걷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목표는 안양이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여유롭더라고요. 한강뷰 보면서 아, 이건 낭만적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25km 정도면 가볍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완전히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형이에요. 한국이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거 아시죠? 평지만 걷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심해지죠.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몸이 멀쩡했고 의욕도 충만했으니까요.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숙소 에어컨이 고장나서 밤새 뜬 눈으로 세웠대요. 한국 여름 습도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아시잖아요? 에어컨 없이 잔다는 건 사실상 고문이죠. 그렇게 겨우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장마철 폭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수원까지 16km를 남겨두고 빗속을 뚫고 걸었는데요.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온몸이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옷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고 신발은 물이 찰랑찰랑 차는 지경이었죠. 그렇게 그날 하루만 37,000보를 걸었어요. 31km입니다. 여러분, 31km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걸 빗속에서 걸었다는 거죠. 셋째 날은 좀 쉬엄쉬엄 가려고 알람을 9시에 맞췄대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12시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탈진 상태였던 거죠. 늦게 출발한 건 어쩔 수 없었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한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거미들이었죠. 한국 시골길 걸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거미줄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얼굴에 거미줄이 붙으면 그 느낌 아시죠? 진짜 소름 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 맞닥뜨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길에서 뱀까지 만났대요. 뱀. 이 친구가 그 순간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였어요. 진짜 웃기면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포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골길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로등이 정말 없어요. 특히 논밭 사이로 나 있는 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죠. 이 친구가 손전등을 켜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빛을 향해 온갖 벌레들이 얼굴로 날아드는 거예요. 나방, 하루살이, 모기 같은 것들이 눈, 코, 입으로 막 달려드는 거죠. 그렇다고 손전등을 끄면요? 발밑이 안 보이니까 뱀을 밟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친구 진짜 대단한 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걸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야, 이게 무슨 고생이야?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넷째 날 천안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비가 내렸고요. 이 친구는 비를 피하려고 공원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한 가족이 다가오더래요.
가족 나들이를 나온 것 같았는데 이 친구가 큰 배낭을 메고 비 맞으면서 걷는 걸 본 거죠. 그러더니 뭘 하냐면요. 준비해 온 과일을 잔뜩 챙겨주는 거예요. 사과, 배, 포도까지 봉투 가득 담아서 건네주더래요.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 점심을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외국에서 완전 낯선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과일을 한 봉지나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섯째 날도 비가 계속됐어요. 이날은 너무 힘들어서 짧게만 이동하기로 했대요. 근데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다른 투숙객이 말을 걸더래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다음날 자기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같이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다음날 그 친구랑 같이 몇 시간을 걸었대요. 대화도 나누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의 정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레전드는 여섯째 날입니다. 세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날 일어난 일들은 진짜 영화 같아요. 일단 아침에 편의점으로 가는데 길가에서 어떤 분이 이 친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빵이랑 커피, 그리고 간식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골라서 넣어주신 거예요. 힘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이 친구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울컥했대요. 편의점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이 뭘 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맥주랑 땅콩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힘내라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또 다가오셨어요.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단백질 바를 무려 7개나 주셨대요. 7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이 정도로 베풀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이 친구가 계속 땡큐, 땡큐를 외치면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도 어르신들은 별것 아니야, 힘내라면서 등을 토닥여 주셨대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정 내내 계속됐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문화죠.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정말 드물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7째 날부터는 발에 심각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로감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통증으로 바뀐 거죠. 매 걸음마다 발바닥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라왔고요. 발목도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멈출 수가 없었대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긴 거죠. 옥천과 영동을 지날 때쯤에는 밤길을 걷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시골길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걷는 거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와중에도 한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지판을 보면서 한글을 읽는 연습을 했대요. 처음에는 자음 모음도 헷갈렸는데 이제는 제법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문제는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모른다는 거였죠. 저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면서 웃었대요. 그래도 이 친구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매일 한글 단어 몇 개씩은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같은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됐죠. 영동으로 가는 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수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배를 따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배를 골라서 2개나 주셨어요.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데 진짜 농구공만 했대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우리 배 맛있어, 힘내라였는데요. 이 친구는 그 배를 받아들고 눈물이 날 뻔했대요.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런 따뜻함 덕분에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죠. 발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여러 개 생겼고요. 아킬레스건에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이 코앞이었거든요.
대구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거의 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마지막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에서 이 친구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산을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좀 더 빨리 가려고 산을 가로질러 가기로 한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직선거리로는 훨씬 가까워 보였거든요. 근데 한국의 산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등산로도 아니고 그냥 산길을 가로질러 가는 건데 경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것도 내리막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코스였죠. 이미 발도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산을 오르려니까 진짜 지옥이었대요. 마지막 2시간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제발 이게 마지막이길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산을 넘어서 드디어 부산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순간 이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실감이 온 거죠. 16일 동안 풀타임으로 걸었어요. 총 70만 보를 걸었고요. 거리로는 600km를 두 발로 완주한 겁니다. 여러분 6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약 320km인데 실제로 걸으면 우회하고 산 넘고 하다 보니까 600km가 나온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걸은 셈이죠.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도착해서 이 친구가 한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옷 입은 채로 그냥 풍덩 뛰어들어서 소리를 질렀대요. I did it 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너무 기뻤던 거죠. 16일 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요. 그 모든 순간이 값진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이 친구는 긴 글을 썼어요. 한국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한 거죠. 그 글의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일단 이 친구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대요. K-팝이나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 정확히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한국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음식과 물건을 나눠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런 경험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특히 시골 어르신들의 따뜻함이 정말 인상 깊었대요.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두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대요. 편의점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김밥, 라면, 한식당 반찬들까지 모든 게 맛있었다고 해요. 특히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주신 떡볶이, 호떡,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대요.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를 봉투에 담아주셨는데 그게 인생 최고의 김치였다고 해요. 집에서 담근 김치의 그 깊은 맛을 외국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음식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친구였던 거죠. 세 번째는 자연경관이었어요. 한국의 산과 들판, 강과 바다를 모두 두 발로 경험했잖아요. 특히 시골길을 걸으면서 본 논밭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대요. 초록색 논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 산 너머로 지는 석양, 강변을 따라 걷는 길. 이 모든 게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국인 눈에는 정말 특별해 보였던 거죠. 네 번째는 안전함이었어요. 16일 동안 밤늦게까지 혼자 걸었지만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대요. 물론 뱀이나 벌레 때문에 무서웠던 적은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무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특히 밤에 시골길을 혼자 걷는다는 건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정말 최상위권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문화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작은 마을들의 전통시장도 가보고 사찰도 들러보고 작은 박물관들도 구경했대요. 특히 어느 작은 마을의 전통시장에서 본 광경이 인상 깊었대요.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팔고 계셨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너무 싸서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사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거 너무 무거워 조금만 사가라면서 오히려 말리셨대요. 이윤을 생각하면 많이 팔아야 하는데 손님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또 한 번 느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경무는 아니었지만 이 여정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요. 만약 자전거를 탔거나 차로 이동했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이었다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친구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이게 과연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랐잖아요. 길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게 당연하고, 짐든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배고파 보이면 밥 사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남의 일에 잘 관여하지 않거든요. 물론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냥 문화가 다른 거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고, 도움을 주려면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문화예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도와주잖아요. 이게 한국의 정이고,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문화 충격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친절함이에요.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 식당에서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는 것, 택시 기사님들이 짐을 들어주는 것, 편의점 직원이 관광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게 한국에서는 당연한데 외국인들한테는 신기한 경험인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경험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한국의 인프라예요. 편의점이 정말 많다는 거죠. 시골 작은 마을에도 편의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물이나 음식을 살 수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다른 나라 같으면 시골에 가면 상점 하나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디를 가도 편의점이 있어요. 그것도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이 친구가 말하길 편의점이 있다는 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줬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걸으면 편의점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버팀목이 됐다고 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공중화장실이에요. 한국은 거의 모든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공원에도 있고, 등산로에도 있고, 심지어 시골길 중간중간에도 있어요. 이 친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화장실 찾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수준이에요. 대중교통도 칭찬했어요. 비록 걸어서 갔지만 중간중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편리하고 깨끗했대요. 특히 교통카드 시스템이 천재적이라고 했어요.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든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도시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써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티머니 카드 하나면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특별히 감동받은 부분이 또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손짓발짓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심지어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서 소통하려고 하시더래요.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총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대요. 언어가 안 통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친절이라는 거죠. 식당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한국 식당 특유의 반찬 문화 있잖아요.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오고 다 먹으면 리필도 해주고.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신기한 문화예요. 다른 나라는 주문한 것만 나오거든요. 심지어 물도 유료인 나라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반찬도 공짜, 물도 공짜, 심지어 밥이나 국도 리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게 정말 공짜인지 의심했대요. 나중에 추가 요금 청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진짜 공짜더래요. 이런 문화가 어디 또 있겠어요? 길을 걸으면서 본한국의 사계절 풍경도 아름다웠대요. 이 친구가 출발한 시기가 여름이었는데 초록색 논밭이 정말 장관이었다고 해요. 특히 저녁 무렵에 논 사이로 지는 해를 보면서 걸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작은 정자나 쉼터에서 쉬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게 정말 좋았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자라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국인 눈에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밤하늘도 인상적이었대요. 시골길을 걷다 보면 별이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들을 매일 밤 볼 수 있었던 게 축복이었다고 해요. 특히 은하수를 본 날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서 하늘만 바라봤대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배낭을 메고 걷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응원해줬어요. 어디 가세요? 힘내세요. 대단하시네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만 있었대요. 비웃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한국 문화의 장점이에요. 남의 도전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 말이에요. 중간중간 만난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한 명은 일본과 한국을 다 여행해 본 사람이었는데 한국이 훨씬 더 친절하고 활기차다고 했대요. 일본은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반면 한국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 다른 여행자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는데 한국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친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확신했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